오랜 연인의 권태와 재발견 사소함이 일상이 될 때,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빌딩 숲의 불빛이 창밖으로 스며들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30 중반을 훌쩍 넘긴 희수는 오늘도 익숙한 듯 노트북을 덮었다. 눈앞에 놓인 공과금 고지서와 월세 영수증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20살 풋풋한 얼굴로 재영의 손을 잡았던 그 희수는 온데간데 없었다. 세월은 그녀에게 숱한 좌절과 권태를 안겼고 이제는 사랑마저도 빛바랜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오래된 서랍 속 편지처럼 한때는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먼지가 쌓인 채 잊혀가는 듯했다. 희수는 자신의 미래와 재영과의 관계 모두에 드리워진 불안감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재영은 달라져 있었다. 아니, 변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터였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어엿한 변호사가 된 그는 희수와 함께했던 낡은 자취방 대신 번듯한 로펌의 야경을 마주하고 있었다. 매일 밤 희수의 어깨를 주무르며 조금만 더 고생하자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는 이제 법정에서 냉철한 변론을 펼치는 날카로운 음성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사랑은 너무 오래되어 익숙했고 그 익숙함은 권태라는 이름으로 찾아와 둘 사이를 조금씩 좀먹고 있었다. 재영의 변화는 단순히 직업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여유로움과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희수를 향한 그의 눈빛은 점차 무덤덤해지고 있었다. 희수는 그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애써 외면하려 했다. 혹시라도 그 변화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신호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조금씩 삐걱거리고 있었다. 재영은 오늘도 늦었다. 희수는 익숙하게 냉장고에서 식어버린 반찬들을 꺼냈다. 오빠, 나 먼저 먹을게. 오늘은 일찍 와. 낮에 보낸 카톡 메시지는 여전히 읽지 않은 상태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칼퇴근을 하고 희수와 저녁을 먹기 위해 달려오던 그가 아니었다. 그때는 퇴근길에 희수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오거나 갑작스레 꽃 한 송이를 건네며 소소한 행복을 안겨주던 남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작은 배려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희수는 젓가락으로 시들해진 콩나물 무침을 휘저었다. 입맛이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이 콩나물 무침처럼 시들어가고 있었다. 밥을 먹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재영의 마음이 식은 걸까? 우리는 정말 여기까지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띠리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희수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왔어? 밥 먹었어? 재영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희수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미세한 망설임이 섞여 있는 듯 했지만 희수는 애써 모른 척했다. 아니, 사무실에서 대충 먹었어. 너무 피곤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수에 대한 애정보다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건넨 말 속에는 더 이상 희수를 향한 따뜻한 관심이나 배려가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기계적으로 내뱉는 말처럼 건조하고 메말라 있었다. 희수는 순간 울컥했지만 또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싱크대로 향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듯 했지만 애써 참고 있었다. 괜히 약한 모습을 보여 재영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설거지통에 그릇을 넣으며 애써 감정을 추스르려 노력했다.
희수야. 재영이 거실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마치 먼지 쌓인 오래된 책을 읽어내려가는 것처럼 담담하고 무미건조했다. 그 목소리가 희수의 등 뒤를 차갑게 스쳤다. 우리 이제 헤어지는 게 어때?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희수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녀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들이 함께 쌓아 올렸던 수많은 시간과 추억들이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희수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깨진 접시 조각처럼 그녀의 마음도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무슨 소리야,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겨우 입 밖으로 뱉어낸 말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재영은 고개를 돌려 희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차갑고 단호한 그 시선이 희수의 가슴을 짓눌렀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그는 너무나도 침착했다. 우리 솔직해지자. 너도 알잖아. 우리 관계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재영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그의 한숨 속에는 희수를 향한 미안함보다는 자신을 짓누르는 현실에 대한 피로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우리 부모님 반대도 여전하시고 나도 지쳤어. 너도 힘들지?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 거야? 재영의 말은 차가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의 부모님은 희수가 변변한 직업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아들인 재영의 미래에 걸림돌이 된다며 끊임없이 희수를 깎아내렸다. 재영이 변호사가 되자 그 반대는 더욱 심해졌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른 맞선 상대를 주선하며 재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희수는 자신 때문에 재영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 손을 놓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재영이 자신을 놓아버린다면 자신의 삶마저도 송두리째 무너져버릴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날 밤 희수는 잠들지 못했다. 눈물이 베개를 축축하게 적셨다. 오랜 연인에게 권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던가. 하지만 그 권태가 이별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재영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재영은 더 이상 그녀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연애 초기에 설렘 가득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함께 찍은 사진, 주고받았던 편지, 풋풋했던 그때의 모습. 공원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미래를 약속했던 순간들. 첫눈이 오던 날 재영의 따뜻한 품에 안겨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기억들. 하지만 그 추억들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뿐이었다. 너무나도 선명한 그 기억들이 지금의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추억은 아름다웠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재영의 변해버린 마음에 절망했다. 다음 날 희수는 결심했다. 이대로 재영을 놓아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재영을 다시 붙잡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자신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웹 검색창에 오래된 연인 권태기 극복 방법이라고 입력했다.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나 많았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다. 그중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솔직한 대화와 변화 시도였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잡히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기, 추억 상기하기, 외모에 변화 주기, 가벼운 스킨십 시도하기, 말투. 주의하기 모든 내용들이 마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 같았다. 특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취미 활동하기, 새로운 관심사 찾기 등의 내용들은 그녀의 마음을 크게 울렸다. 그동안 재영에게만 모든 것을 맞추고 자신의 삶은 뒷전이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희수는 재영에게 먼저 연락했다. 오빠,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우리 할 얘기가 있어. 그녀는 답장이 오기까지 몇 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재영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그래라고 답했다. 희수는 평소와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들의 추억이 깃든 카페 대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작은 와인바였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싶었다. 어쩌면 공간의 변화가 그들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다. 새로운 옷을 입고 평소 하지 않던 화장으로 변화를 주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듯했다. 검은색 원피스에 붉은색 립스틱을 바른 자신의 모습은 예전에 초라했던 희수와는 사뭇 달랐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어 올리고 귀에는 작지만 빛나는 귀걸이를 착용했다. 재영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와인바에서 재영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켰다. 손에 땀이 흥건했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할 수 있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재영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재영의 시선이 한순간 희수에게 멈추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그의 표정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다. 그는 넥타이를 풀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다. 희수는 조용히 와인 잔을 들었다. 오빠, 우리 권태기인 거 나도 알아.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재영은 잠시 놀란 듯했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희수가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어쩌면 희수가 자신의 이별 통보에 그저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걸 인정하고 그냥 끝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희수는 재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예전처럼. 그녀는 재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재영은 자신의 손을 슬쩍 피했다. 그 행동에 희수의 심장은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희수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오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설렜는지. 서로의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고 행복해했잖아. 나는 아직 그때의 감정을 잊지 않았어. 오빠는 어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재영은 희수의 달라진 모습과 솔직한 태도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갑자기 왜 이래, 희수야? 내가 없는 동안 뭘 좀 보고 왔나 보네. 그의 말투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희수의 변화를 비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아마도 그는 희수가 자신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 희수는 그런 재영의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재영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응, 많이 찾아보고 생각해봤어. 그래서 오늘 오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도 변할 거고 우리 관계도 변할 수 있다고 믿어.
오빠, 솔직히 말해봐. 우리 관계가 지겨워진 거야? 아니면 내가 지겨워진 거야? 희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금방이라도 뺨을 타고 흘러내릴 것 같았다. 재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희수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 침묵은 마치 재영이 더 이상 자신에게 미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이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부모님 반대 때문에 힘든 거 알아. 내 처지가 비루해서 오빠 발목 잡는 것 같아서 나도 괴로워. 하지만 오빠, 우리 사랑은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 희수는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애써 눈물을 참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재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그동안 혼자 사겨왔던 아픔과 불안, 그리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재영은 희수의 눈물을 보고서야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가슴 한편에서 잊고 지냈던 희수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는 천천히 희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따뜻했다. 그 따뜻한 온기가 희수의 차가운 손을 감싸자 희수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미안해, 희수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재영은 희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도 지쳤어. 부모님의 반대도, 너의 불안정한 미래도 전부 나 혼자 짊어져야 할 짐처럼 느껴졌어.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에게 기대기만 하는 것 같았어. 그의 말 속에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부담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희수가 아닌 자신을 향한 원망을 표현하고 있었다. 희수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재영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재영에게 의지하고 있었고 자신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했다.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은 채 재영에게만 매달렸던 것이다. 그녀는 마치 재영이라는 나무에 기생하는 덩굴처럼 스스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재영의 그늘 아래 숨어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자신을 잃어버렸다. 재영의 말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녀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알아, 오빠. 나도 반성하고 있어. 희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흐느꼈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우리 서로에게 시간을 주자.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오빠에게 짐이 되는 여자가 아니라 오빠에게 자랑스러운 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녀는 더 이상 재영에게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것은 재영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인 동시에 자신을 위한 다짐이기도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대화했다. 새벽이 깊어질 때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다.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만들을 해소했다. 희수는 자신의 불안감과 무기력함을 고백했고 재영은 자신의 부담감과 지쳐버린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했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먼저 서로에게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매주 새로운 데이트를 하고 함께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뻔한 영화나 식사 데이트 대신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찾아 새로운 영감을 얻거나 함께 요리 수업을 들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로 했다. 희수는 취업을 위한 준비를 다시 시작하고 재영은 부모님을 설득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것은 단순히 관계 회복을 넘어 각자의 삶을 되찾기 위한 약속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지지하기로 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서로에게 기대는 사랑이 아닌 서로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적인 사랑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희수는 재영에게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오늘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7시. 보고 싶다. 희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문자에는 예전처럼 설렘이 가득했다. 보고 싶다는 세 글자가 희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재영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은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빛났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옷장을 열어 예전에 재영이 선물해준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그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마치 20살의 희수로 돌아간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재영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이제 더 이상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찬 발걸음이었다. 카페로 향하는 길, 희수는 재영에게 답장을 보냈다. 응, 나도 보고 싶어. 이따 봐.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사랑은 때로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노력에 무감각해지기 쉽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고 관계를 다시금 되살릴 수 있다. 희수와 재영처럼 오랜 연인에게 찾아온 권태는 끝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 권태는 우리에게 관계를 돌아보고 소홀했던 부분을 채워나갈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고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성장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들의 사랑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을지 모른다. 특히 재영의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함께 노력하며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재영은 여전히 바쁜 변호사지만 이제는 희수에게 먼저 연락하고 퇴근길에 그녀의 좋아하는 꽃을 사들고 온다. 바쁜 와중에도 희수와의 데이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인다. 희수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꿈에 그리던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재영에게만 의지하지 않는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며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그 미소 속에는 자신감과 행복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사랑은 완벽한 관계가 아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나가며 성장하는 과정이다. 어쩌면 그들의 권태는 서로의 삶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른다. 서로에게만 집중하느라 각자의 삶을 소홀히 하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외면했던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다. 사소한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사소함이 일상이 될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서로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에도 기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된 연인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비결임을 깨달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다.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진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권태를 넘어 더욱 깊고 성숙한 형태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재영과 희수의 사랑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